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형제들도 남편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사연자분을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곳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글을 두서없이 쓸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극도로 흥분을 한 상태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싫고 계속해서 혼자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만사 다 귀찮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을 가든 아니면 백신 접종도 마쳤으니까 찜질방에 가든 너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만일 오늘 내 경고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사달이 나도 크게 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 절대로 집구석에는 들어올 생각 말라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지금 시댁에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고 말입니다. 받지 말자고 하기도 뭐하고 만일 받아도 좀 피해 없이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골치 꽤나 썩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인성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인 그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상태로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명절 끝나고 아침 일찍 남동생에게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그 빌라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증여하실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각각 한 채는 어머니 명의로 한 채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양권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재개발에 들어갈 당시 아버지는 제게 분명 그러셨습니다. 꼭 제게 증여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당시 재개발 들어가면서 소소하게 준비 서류가 필요했었는데 그 일을 함께 처리하면서 아들이 아닌 꼭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었죠.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많게는 20년,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고문하곤 하잖아요. 당시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 들었었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재개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였습니다. 이유가 그 빌라가 대략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었고 대부분의 집 소유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소리 소문 없이 조합원을 만들었고 암튼 이권 다툼이 없이 얼른 해치워 버리자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전적으로 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곳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권이 좋은데 그에 반해 그쪽이 좀 낙후된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재개발 속도가 붙으면서 바로 넉넉하게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또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지하철역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 증축 공사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암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증여를 하시겠다. 그것도 제가 아닌 남동생에게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 그 말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질 못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느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 절대로 우리 부모님, 특히나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그런 느낌 말이죠. 허탈한 마음도 들었고 제가 왠지 초라해 보였고 그리고 은연중에 나도 엄청 갖고 싶었었구나. 티를 내진 않았었고 흘려듣긴 했었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좀 창피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먼저 증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그게 순서지. 왜 동생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좀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전 제 친정 부모님께 정말 효녀였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돌봐드렸고 부모님에게 항상 진심이었고 두 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녀도 아니면서 둘째 주제에 왜 그렇게 부모님을 신경을 썼느냐? 그건 바로 장녀인 언니가 친정 부모님과는 절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형부와 언니는 흔하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하다가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 결국엔 친정 부모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거의 밥상까지 엎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한 번도 친정 부모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혼절 상태까지 가셨었죠. 너무 놀라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거의 눈을 휙가닥 까집으면서 쓰러지는데도 언니는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댔었습니다. 쇼하지 말라고 말이죠. 어떻게 평생을 아들만 생각하냐고. 그동안 수발 들고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 필요하다면 사다 바친 게 누군데 왜 아들만 생각하는 거냐고. 사위 보기 창피하지 않냐고. 무슨 우리가 들러리냐고. 이렇게 할 거면 다신 보지 말자고. 남동생을 편애하는 부모님을 참다 못해 언니는 결국 폭발을 해버렸고 부모님에게 거의 쌍욕을 해가며 절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진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언니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고 하다못해 제 연락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라면 다 지긋지긋하다고 하다못해 성을 갈아버릴 수 있으면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언니가 이해가 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알게 모르게 친정 부모님에게 헌신적이었었고 장녀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철없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동생들을 대신해 친정 부모님이라는 짐을 업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형부와 언니를 보면서 저는 참 매우 이상적인 자식들이다. 그리고 형부도 장남이다 보니 저렇게 책임감이 있나 보다 라고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엔 남동생과 형부를 차별하는 것을 보고는 언니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된 것이었죠. 돈은 돈대로 쓰고 책임은 책임대로 다 져야 하고 또 일은 일대로 다 하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땐 다 해결을 해야 하고 혹시나 자금이 부족할 땐 빚까지 져야 하는 그런 언니와 형부였었었는데 그에 반해 아무런 책임도 없고 돈도 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남동생을 아버지는 형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었거든요. 남동생은 죄가 없었죠. 다만 남동생의 죄가 있다면 부모님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남동생을 믿지 못하셨기에 자력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판단하고 이미 형부와 언니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앉혀놓다 못해 바로 상석에 앉혀놓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서운한 마음과 초절하게 배신감을 느껴서 부모님을 다시는 찾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부모님을 신경 써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삿대질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속상한 건 이해가 가지만 그땐 언니가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부도 너무 험상궂게 사위이면서 친정 부모님을 몰아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잘해드렸습니다.
둘째이지만 마치 장녀처럼 혹은 남자도 아니면서 장남처럼 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기에 둘째지만 든든하게 장년으로 잘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상처를 조금은 내가 낫게 해주고 있구나 하고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다시 아들이시더라고요. 남동생에게 전화를 받는데 남편이 갑자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네네라고 대답만 하는 것 같았어요. 눈치채셨듯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동생에게 그 집을 증여할 생각이니 애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준비를 못할 테니 증여에 필요한 절차들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용들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저희 보고 증여세를 준비하라 하더군요. 제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동생에게 주는 건데 서류도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돈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통화를 다 끝내고 나서 남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호구 취급도 이런 호구 취급 없습니다. 아예 저를 병신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둘째는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아이라고, 분명히 자기 남동생한테 주라고 할 아이라고, 애 심성이 워낙에 곱고 순해서 원래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착한 아이니까 나중에 꼭 복 받을 거라고, 그런 둘째니까 착한 둘째니까 욕심 없는 둘째니까 이번에도 그냥 남동생 뒷바라지만 하라는 거였습니다. 언니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는데 남편이 씩씩대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한참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는데 남편 대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당신 아들을 무시하냐고요. 왜 당신 아들을 그 잘나빠진 처남 뒤치다거리만 시키냐고 말이죠. 너 그거 꼭 받아와라. 못 받아오면 우리 아들하고는 헤어질 생각해야 할 거야. 그동안 그렇게 정성 쏟았으면 당연히 니들한테 줘야지. 왜 그걸 홀라당 동생놈한테 넘겨주신다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너 아무 말 못했지? 이번에도 또 바보처럼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너도 니네 언니 꼴 나고 싶니? 얼른 전화해서 너 달라고 해. 달라고 할 자격 된다고. 그 집 네 거야. 너한테 증여해야지. 왜 네 동생한테 주냐고. 당연히 위가 먼저지. 어떻게 아래가 먼저야? 시어머니는 10분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다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서운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계속 걸려오지. 남편이란 작자는 차라리 통화를 하면 될 것을 장문으로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증여 이야기를 남동생에게 했냐고. 분명 나 준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고 말이죠. 부모한테 뭐 바라는 자식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 잘한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를 믿었었거든요. 아버지 말처럼 만일 아버지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증여 이야기를 했다면 저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남동생에게 저 분명히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이 아닌 제게 먼저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 딸은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해도 부족한 거예요? 바리바리 다 싸다 줘도 출가 외인이다. 뭐 정말 이런 건가요? 그런 반면에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 없어도 그냥 거저 받아도 되는 거고 왜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만 저한테 하셨어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켜 먹을 건 다 시켜 먹고 부릴 건 다 부려 먹었으면서 이젠 서류도 준비해주고 게다가 돈까지 해주라고요? 증여세 준비까지 하라고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셨어요? 딸이랑 아들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딸은 주구장창 갖다 바쳐도 줄까 말까고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짜로 손에 갖다가 떠다 바쳐야 하는 거냐고요. 언니한테 하셨던 거 똑같이 저한테 하시네요. 그래 전 아버지 편이었었는데 안쓰러웠고 진심으로 잘해드려야지 했었는데 역시나 언니처럼 저도 그렇게 써먹다가 버릴 작정이셨나 봐요. 아버지, 전 남동생이 밟고 지나가라고 깔린 꽃길이 아니에요. 그놈 좀 편안하라고, 써먹으라고, 그놈 인생에 도움 좀 되라고, 그러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딸, 아들? 딸들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고, 정작 중요한 일에 딸은 뒷전이고, 아들만 생각하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걸 말이죠. 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징여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아버지 찾아가서 삿대질은 안 할게요. 쌈질하자고 달려들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포기요. 이건 재산을 탐내고 탐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였어요. 저를 배려했고 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성급하게 그렇게 못하셨어요. 저란 사람은 그냥 남동생의 허수아비였었었네요. 이제 그 노릇 그만하렵니다. 아버지와 전화를 끊으니 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받질 않았어요. 어머니 계속 전화와, 시어머니 전화와, 남편 카톡 들어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다들 카톡을 해대면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냐고, 한 채는 넣어줄 생각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남동생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네 목 제대로 찾아와야 하는 거라고 했고,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이럴 순 없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처남이 너무 얄밉다. 하다못해 처남 쳐도 너무 얄밉다. 지네들 누나 고생한 거 알면 좀 본인들이 알아서 안 받겠다고 양심적으로 굴 순 없었던 거냐고 계속해서 헐뜯고 있었습니다. 제 편 아무도 없더라고요. 많이 서운했지. 그러게 너 너무 서운하겠다. 도대체 왜 그러셨다니? 그런데 어차피 네 것 아니었고 당신들 재산 당신이 애정하는 자식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워? 그런 거 바라고 네 부모한테 잘한 거 아니잖아. 그냥 너는 할 도리 한 것이고 그분들도 나름 그들의 뜻이 있기에 그리 행동을 한 것이야. 좀 흥분을 가라앉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주위엔 오직 소음뿐이었어요. 다들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다 자기들 말만 맞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비참했습니다.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차라리 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시댁이 없으면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몸이 되고 싶더군요. 외로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럴 때 제 어깨 한번 두드려줄 사람 하나 없고 다 제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하고는 현재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동안은 집에 오지 못하게 할 작정입니다. 제가 정리가 좀 끝나고 나면 제 흥분이 스스로 좀 가라앉혀지면 그럼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지 아니면 집은 못 가져올 것 같으니 남동생에게 빼앗기면 이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 말처럼 이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여서 제 인생을 잡아먹어버린 순간이 말이죠. 아직도 얼떨떨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는 그 집을 못 받아서 억울한 건지, 난리치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치가 떨리는 건지, 잘하는 딸보다는 아들을 생각한 부모님에게 서운한 건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에게서 저녁에 생뚱맞은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저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을 말이죠. 네 언니처럼 되지 말거라.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법인데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 오늘 네 기도를 참 많이 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딸이 빠져나오게끔 도와달라고 다시 어지인 우리 딸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말이다. 내 기도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언니처럼 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괜히 억울해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항상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뜻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런 뜻인 걸까요? 이 무슨 개 잡종 같은 소리인 건지. 아버지와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어쩌면 저란 사람을 인연으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저 남동생의 안위를 위해서 옆에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었던 소모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떠나가버린 장녀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문자에 응답해 드렸습니다. 그놈의 하늘의 뜻이라는 개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하늘의 뜻 2번 찾았다가 결국엔 2명의 딸 모두 잃어버리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그리 답변해 주었습니다. 아,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냥 외롭습니다. 좀 누가 제 옆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인생사 원래 그런 것이라고 좀 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제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